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중음악 나들이 아슬 TV 18번째 시간입니다. 가자 보자 놀자. 오늘도 여러분께 참신하고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한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개국 방송부터 17회에 걸쳐서 세계 락의 역사와 한국 락의 역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얼개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이 서양의 락과 만나서 어떻게 서로 접목하고 융합하고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국악 장단도 쳐가면서 네. 노래도 불러보면서 예. 네,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로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많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악적 업적을 이룩한 음악 장르를 소개합니다. 어떤 음악이냐고요? 네, 바로 포크송입니다. 현대 민속음악, 영어로 모던 포크송이라고 하죠. 컨템포러리 포크송. 이 포크송과 함께 음악 나들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크송의 사전적인 뜻은요, 민속노래, 전통노래, 민요풍의 노래를 뜻합니다. 몇천 년 전부터 구전돼 내려오는 노래나 각 나라와 지역에서 부르는 민요는 모두 포크송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아슬아슬 TV에서 말씀드리는 포크송은요,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적인 포크송을 뜻합니다. 네. 50년대 중반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년 문화의 혁명이었던 락앤롤의 시대를 말씀드렸었죠. 락앤롤도 포크송도 흑인들의 블루스와 백인들의 컨트리가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음악 장르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민중의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아 포크송만의 자기 색깔을 찾아갔기 때문에 포크송은 별개의 장르로 구분됩니다. 네, 포크 음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잠시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포크는 전기나 전자음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어쿠스틱 자연의 음악이죠. 자연음악이죠. 포크는 미국 백인들의 음악인 컨트리의 틀을 주로 가져다가 서정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다음에 저항적인 노랫말로 재생산시킨 자유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연음악이며 자유음악이죠. 그렇습니다. 포크 음악의 아버지 우디 거스리는 미국 대공황 시대에 노동자들과 함께 힘겨운 생활을 했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죠. 우디 거스리 노래를 모두 외워 불렀을 정도로 밥 딜런도 큰 영향을 받았죠. 우디 거스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포크의 선구자 피트 시거는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속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했는데요. 우리나라 민요인 아리랑도 불렀죠. 그리고 포크 음악을 이렇게 정의했죠.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민중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이미 포크 음악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4, 50년대가 지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포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민중의 메시지를 담은 포크 음악의 정신을 계승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가수가 바로 존 바에즈였죠. 네. 핵물리학자였던 멕시코계 아버지와 교사였던 아일랜드계 어머니 그리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을 겪었는데요. 네. 그래서 킹 목사와 함께 60년대 흑인 인권운동과 월남 반전 데모에 젊음을 바친 존 바에즈는 28장의 음반을 발표를 했고 지금도 열정적인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노래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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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All My Trial No Woman No Cry 와 같은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은유를 노래한 포크의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포크의 여왕이죠. 네, 60년도 청운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온 밥 딜런은 꿈에 그리던 존 바에즈를 만나고 62년 미국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Blowing in the Wind를 함께 부르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두 사람은 한때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했죠. 밥 딜런은 시를 좋아했고 재즈와 블루스 음악 공부를 했지만 정형화된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포크 음악에 접목한 점이 위대하죠. 특히 통기타를 벗어던지고 전기 기타를 치면서 비록 많은 팬들에게 문매를 맞긴 맞았지만 락의 연주 형태를 포크에 접목해서 포크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은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아, 좋은 노래죠. 40, 50년대 우드 거스리와 피트 시거, 60년대 존 바에즈와 밥 딜런이 포크 음악과 함께 사회 참여의 영역까지 확대시키면서 바깥 세상을 주로 노래를 했다면 네. 그 반면에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가수도 있었죠. 네, 인간 내면.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정선의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했죠. 그렇습니다. 보스 사이즈 나우는 정말 명곡이죠. 71년도에 발표한 앨범 블루는 역대 최고 앨범 30위에 랭크됐는데요. 수록곡 리버는 블루의 명곡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조니 미첼은 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는 초기에는 우울하고 비참한 인간의 내면을 주로 노래했죠. 마약으로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의 처절한 감정과 절친의 자살로 인해 받은 충격을 노래한 Fire and the Rain이 대표곡이죠. 71년도에는 캐롤 킹이 작사 작곡 노래한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ome. 네, You Got a Friend를 커버해서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하며 그래미상을 수상했죠. 결혼 후에는 즐거운 마음을 노래한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come. Yeah, yeah, yeah. They'll come running to me. Here is the main thing I want to say. 네, 핸디맨이라는 이 곡으로 77년 또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되죠. 세계 포크송의 역사를 대강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 포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어느 분이 시작을 했을까요? 네. 자, 우리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수식어가 많은 분입니다. 한국 모던 포크의 대부,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시인이며 스필가며 프로 사진 작가인 위대한 거인을 소개합니다.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한대수 형님 소개 때 타임랩스 애니메이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하모니카 연주가 참 구성지죠. 네. 잠시 후에 무대 공연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대수 편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예, 예. 신중현이나 네. 또 김수철 편에 비해서 많은 고민과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한대수 형님은 작년에 발표한 그 하늘 위로 구름 따라까지 예, 예. 모두 15장의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네.
정말 멋진 곡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음악은 1974년 발표한 한대수 1집에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했어요. 예, 예. 그러나 1집과 2집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15집까지 가능한 한 요점만 추려서 예. 평생에 걸쳐 창작해온 음악과 자유롭지만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절절한 인생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다양하고 재미있게 편성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또 저희들의 또 목적이고. 예. 근데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네. 두 머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참 예. 힘듭니다. 우리 한국 포크의 시조는 한대수 형님이죠. 바람과 나는 고3 때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김민기 씨의 친구도 고3 때 만들었죠. 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혼혈아로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힘들어했던 한대수 선배님이나 바닷가에서 익사한 친구의 부음을 전하러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의 노래를 만든 김민기 씨나 네. 천재의 노래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그렇게 만들어지나 봅니다. 네, 신중현 형님이나 김수철 형님도 똑같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음악 하시는 분은 천재이십니다. 네,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천재성이 아마 가장 많이 발현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국 포크계의 기라성 같은 여러분을 한 분씩 차례로 소환을 해서 한국 포크의 역사와 함께 시리즈로 편성해서 다양한 공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1968년 한대수 형님은 히피의 상징인 장발로 뉴욕에서 귀국해서 당시 통기타 가수의 등용문이었던 세시봉에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형님의 외모나 말투나 음악을 들으면 모두 있죠. 네. 다른 하늘나라에서 뚝 네. 떨어진 사람같이 다 느꼈답니다. 네, 세스북에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조영남 씨를 비롯해서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씨 등은 본인의 자작곡이 없이 대부분 팝송을 개사해서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1969년 9월 19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옛날 서울 예전 자리였던 드라마 센터에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면서 엽기적인 한대수 형님의 첫 공연이 개최됩니다.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들고 나와서 한대수 형님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본인만의 독특한 입담과 음악 스타일로 공연을 하게 되죠. 한국 최초입니다. 네네. 트윈폴리오 윤영주, 송창식 형님이 게스트로 찬조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그때 공연을 본 송창식 형님은 앞으로 가수는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곡도 써야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느꼈을 정도로 가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네, 실제로 예. 창식이 형님이 진짜로 충격적이었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 센터 공연 며칠 후에 한대수 형님 공연 평이 너무 좋아서 네. 당시 동양 TV쇼 연출 PD였던 이백천 씨가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아, 예. 뭐라고 그랬죠? 장발이었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기니까 좀 자르고 출연하라고 말이죠. 아, 그러자 화난 어투로 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이백천 씨까지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더니 빡빡머리로 출연하고 난 이후로는 다시는 TV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빡빡머리로도 이렇게 출연이 가능했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음악 평론가 이백천 씨가 당시에 한대수 형님을 떠올리면서 평하기를 예.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소년이었지만 당돌하고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로 도대체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호통치며 노래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는 젊은 도사였고 거인이었고 귀여운 폭군이었다고 표고합니다. 형님 빡빡머리 출연 말씀하시니까 아까 신중현과 우리가 전에 네. 신중현과 더맨의 보컬이었던 박강수 형님이 생각이 나네요. 박수 박강수 맞아요. 네. 70년대 초 장발 단송에 항거한다는 뜻으로 우리 MBC TV의 박강수 형님도 빡빡머리로다가 출연을 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대수 형님은 이화여대, 서울대, 그리고 서강대, 부산대 등
대학가 순회 공연을 계속을 했고요. 3년간 해병대를 다녀와서 1974년 한대수 1집 앨범을 발표를 했지만 네. 이미 4, 5년 전부터 한대수 형님의 노래와 이름은 대학가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네, 겁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죠. 네, 그 당시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한대수 형님의 노래를 지금까지도 사랑해온 광팬이 계시는데요. 광팬입니다. 자신이 한대수 형님의 반쯤은 닮았다고 해서 자칭 반대수라고 반대수. 합니다. 바로 그 반대수 씨를 한번 모시고 네. 우리 인터뷰도 듣고 네. 공연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노래를 사랑하는 장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불러주실 바람과 나라는 노래는 영국 낭만파 시인 펄시비쉬 쉘리의 시 서풍에 바치는 송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던데요. 네, 한서주 형님이 고등학교 때 즐겨 읽던 셸리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쓴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대수 형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허무주의에 빠지셔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시고 바람과 같이 어디론가 멀리 헐헐 날아가 버렸다고, 그런 자신도 문명, 무실, 무감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던 바람, 저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자유의 바람, 저녁 위로 물결 같이 춤추는 무명무실 무감하니 나도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물결 건너편에 황혼에 젖은 산 끝보다도 아름다운 나의 바람, 눈 느낌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하늘 위로 구름 따라
우리 한대수 형님은 지금까지 15장 정규 앨범을 발표한 작곡가 그리고 작사가 가수이지만 네. 형님의 할아버지 네. 그 할아버님이 네. 농장을 맡기시려고 미국 대학에서 수의학과를 입학을 시켰는데 중퇴를 합니다. 뭐 맞을 리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음악적인 재능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가득 차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리고 다시 사진학과를 졸업한 프로 사진 작가입니다. 네. 사진 작가가 본업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프로페셔널 사진 네. 작가입니다. 한대수 형님은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출간한 수필가이기도 했죠. 네. 이 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는 종교는 없다. No Religion이라고 하는 시로 국제 시인협회가 수여하는 편집인상을 수상을 했고 협회 상임위원이 된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인입니다. 한대수 형님의 수필집 중에서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서전이 한 권 있죠. 바로 이 책인데요. 아, 그래요? 이 네. 자서전이군요. 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본인의 최대 히트곡인 행복의 나라로 노랫말이기도 하죠. 네. 불행한 출발이라는 제목 아래에 대저택의 외로운 소년, 17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처음 노래를 쓰다라는 목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인생 출발이 불행했음을 알 수 있죠. 형님의 친할아버지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신학자이시면서도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신학대 초대 학장과 대학 원장을 역임한 분이죠. 할아버지가 목사로 계셨던 교회 피아니스트가 바로 한대수 형님의 어머니가 되셨죠. 당시 어머니는 부산에서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맏딸이셨답니다. 이렇게 당시 아버님 20살 그리고 어머님 18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한대수 형님이 태어나 기어다닐 때 아버님은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 권위의 미국 코넬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네. 수소폭탄의 아버지 에드워드 텔러 박사의 수제자가 되지만 네. 7년 만에 소식이 두절됩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7년간 독수공방하시던 어머니는 소식마저 끊기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네. 선배님은 조 부모님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내시게 되죠. 네, 그때 어머님 이제 연세가 27살. 그러니 뭐 정말 젊은 나이인데요. 젊은 나이죠. 네. 예. 그 당시 발이 넓었던 할아버님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찾았지만 도무지 아버님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었지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교통 사망 사고를 내고 외국으로 피신했다느니 사랑에 빠져 자살을 했다느니 수소폭탄 1급 비밀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봐 미국 CIA에서 좌치를 아예 감춰버렸다느니 말이죠. 이렇게 할아버지 대저택에서 서재 가득한 책을 읽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3년간 정말 고독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김진명 씨 국민 소설이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천재 핵물리학자 예. 이휘소 박사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최소한의 악기 단 한 대의 통기타로 최고의 의미와 감동을 엮어 담아내는 음악이 바로 포크송이라고 합니다. 한국 포크송 나들이 한대수의 음악과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음 한 주일도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다 담으시고요. 멋지고 사랑스러운 말씀은 귀에다 담으시고 추억의 노래는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